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종목을 조금 더 깊게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종목 딥담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반갑습니다. 분들이 금요일인 오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채팅창에 짝짝짝 기다렸어요.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종목 뒷담화의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아직 잘 어느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은 좀, 잘 예, 모르겠어요. 예, 배고프죠 아직 예, 여전히. 아직은 배고프다. 네, 저희는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애정 계속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정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주제들 두 가지 뽑아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딥담화 주제는 요즘 반도체 패키징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죠.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AI 서버용 반도체가 커지고 층수는 두꺼워지면서 이제 플라스틱 기판으로만 한계가 온다. 그래서 등장한 게 글라스코어 유리기판인데요. 자, 두 분은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한 분은 회로, 삼성전기, 또 한 분은 기판, SKC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SKC가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었나요? 그렇죠. 이제 가장 공장을 좀 먼저 지었고 이미 이제 파일럿 공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그 작년에 라인 투어가 또 한번 쭉 있었죠. 예, 재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언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네.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하반기. 예, 근데 하반기 못 지나버렸죠. 봤죠. 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유리기판을 만드는 쪽에서는 빨리 되면 좋겠죠. 네. 양산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사가는 쪽, 이제 소비자 쪽이죠. 소비자가 되려고 하는 뭐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네. 구글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칩을 메이드를 지금 요즘 핫한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이걸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아직은 지금 그 가능성은 타진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언제부터 쓰겠다라는 얘기는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발표가 되는 시점이 아마 좀 더 미뤄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력 소모의 급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열의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인터포저 같은 기판들을 중간 기판. 예, 중간 기판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HBM과 지금 GPU를 연결할 때 이 선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웨이퍼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유리기판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인터포저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는 초읽기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소비자 단에서 소비자 사갈 만한 기업들에서 콜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연구 개발은 하고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아쉽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C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삼성전기는 네네. 사실 기판으로 간 건 아니죠, 최근? 기판인데 예. SKC가 앞서 있죠.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삼성전기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계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씁니다. 늦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이에요. 예, 유리 기판이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네. 첫 번째는 글라스 코어라고 이제 책이 있으면 책 받침에 해당되는 게 글라스 코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SKC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고 양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고객은 별도고.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제품을 지금 이제 뭐 세종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거랑 동시적으로
여기에 의문이죠. 동시에 할 수 있는가?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글라스 코어 말고 글라스 인터포저. 인터포저는 아까 말씀하신 HB라든지 HBM하고 GPU하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하는 게 그 인터포저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포저는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적 난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관 난이도가 높은 거하고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코어하고 어떻게 동시에 하느냐 늦은 마음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SKC 삼성전기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자주 회자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주가가 이제 안정화되고 본업에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유리기판 기대까지 얹혀볼까? 그런 찰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유리기판 주제로 가져왔습니다만 분명히 순서는 늦었어요. 근데 본업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 받쳐놓고 유리기판 기대감을 같이 얻는다. 참고로 우리는 여기는 삼성전기는 본격 양산 목표 자체가 내년이 아니고 27년입니다. 27년. 본격 양산. 네. 시제품 파일럿은 운영을 하죠. 이제 막 지금 시작하는데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이 시장에 진입을 해서 기술력, 그러니까 유리 기판만 보자면 SKC가 앞서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지금 추가 공장을 지을 만한 부지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근데 삼성전기는 매력적이죠.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MLCC도 좋고, 뭐 기판 FCBGA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고, 지금 본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뛰어들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라는 큰 회사를 끼고 있다.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너스, 베네핏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가로는 지금 삼성전기를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SKC를 갖고 나온 거는 SKC는 전 사업 부분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특히 안 좋았어요? 동박 쪽이 특히 안 좋았죠. 이제 동박이 적자 흐름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근데 네.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회로박 사업한다고 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SKC는 그럼 안 하냐?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L과 관련돼서 동박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에 동박도 여전히 적자 흐름을 지속할 거냐, 아니면 적자폭을 줄일 거냐, 네. 아니면 자람 흑자로 전환할 거냐. 전방 산업이 이제 지금 LFP 배터리 요즘 ESS용 LFP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관련된 동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래 하던 게 안 되던 것들이 좋아지고 유리기판의 양산 시기가 좀 당겨진다라고 하면 SKC가 폭발력은 더 있을 거다. 물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삼성전기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그 재무제표도 좋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MLCC랑 다 좋죠. 다른 기판 쪽이 좋아서 이미 신고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서 지금 얼마를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사이드 폭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는데 SKC는 업사이드 폭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요. 내년에. 네, 이제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해보는 거고 26년도에는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뭐 자회사들이라든지 주로 이제 SK PIC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지금 이미 지분 51% 전량 매각 검토 중이고요.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지금 될 만한 동박과 지금 유리기판 쪽을 밀고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던 회사에서 완전 체질 변경이 내년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매각한 돈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동박이라든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글래스 기판 쪽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금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캐파가 지금 공장 자체가 유리기판 공장이 미국에 12,000제곱미터 정도 규모인데 지금 한 72,000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어요. 옆에. 그러면 이제 양산 얘기가 나와서 배양 물량이 들어오면 공장 더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한 5천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지금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박 좀 좋아진다고 얘기 나오고 그거는 뭐 돈을 흑자 전환이 아니라 적자폭만 줄여줘도 괜찮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안 되는 사업 부분들 아니면 돈이 좀 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성장성이 좀 한계가 온 기업들은 매각을 해서 돈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글라스 기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열리는 순간 뭐 SKC가 좀 먼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게 HBM 쪽으로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것처럼. 근데 SKC의 또 자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ISC가 SKC의 자회사죠.
예,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 SKC는 동박과 반도체 유해기판 이쪽으로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26년도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ISC가 소켓 쪽인가요? 예, 유리기판 그렇습니다. 예. 소켓 쪽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계열사들도 괜찮아서 지금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여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 공장은요, 양쪽이 만약에 이게 본격 양산 들어가면 어느 공장이 더 클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먼저 큰 게 아니고 저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커요? 시장이 빨리 개화될수록 SKC 잠재력이 더 폭발하는 건 그렇죠. 맞아요. 오, 시장이 예. 늦어질수록 SK,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캐치업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더 유리해질 수 있죠. 그럼 삼성전기는 기존 비즈니스에서 시너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기가 BGA 있죠. 플립칩 BGA. 그 자체가 데이터 센터 하면서 유리기판을 진출하는 게 같이 맞물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BGA 원래 본업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BGA 밑에 이 유리기판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BGA 자체가 이게 기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리기판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자체가 커지는 게 밸류에이션 상향이 될 수 있고요. 아직 그것까지 안 됐는데 두 번째는 얘네 매출의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매출의 40% 넘는 게 MLCC잖아요. 네. MLCC인데 이게 글라스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유리기판 안에 이 MLCC가 내재화가 돼요. 인베디드. MLCC가 내재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느냐? MLCC 업체가 이걸 하느냐? 이제 인터포저 같은 그 이제 유리 기판 만드는 회사가 MLCC가 다 하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네. 그런 문제인데 삼성전기는 다 할 수 있죠. 자기네가. 네. 아, MLCC 갖고 있고 유리 기판 인터포저를 하면은 네. 그 자기네가 내재화시켜서 MLCC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업체가 MLCC가 많은데 MLCC를 1등이 일본 업체인데 일본 업체는 유리기판을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MLCC 자체 비즈니스가 유리기판 인터포저에 MLCC가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예. 삼성전기의 위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직은 꿈이,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내년이 되는 게 아니고 27년이나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저기 우리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삼성전기 플레이하는 게 더 맞죠. 그런데 네. 오늘 이제 가져왔습니다만 그동안 며칠 아니면 한 3, 4주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는 얼마 정도냐? 네. 내년 기준으로 PER 30배 주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27만 원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10%밖에 안. 그럼 어떻게 사느냐? 지금 당장에 사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26년에 30배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룸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어? 20%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7년 거를 땡겨서 30배를 하면 3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6만 원 되고 27만 원 싸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7년을 바라본다면 30배 했을 때 가는 건데 27년을 바라본다는 것이 네. 아까 아까 MLCC라든지 BGA의 자기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27년에 좀 늦지만은 따라온다면은 밸류에이션이 30배, 29배 간 것이 지금 간 것이 내후년까지 땡기게 되면 업사이드가 안전하게 한 25%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30%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안 갖고 계신 분이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팔아고 삼성전기를 지금 27만 5천을 사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리는 거죠. 27년까지 그림을 시너지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좀 사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좀 올라온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네. 조정이 좀 나오거나 뭐 말 그대로 27년에 대한 뷰가 훨씬 더 확 바뀐다라고 하면 뭐 매력적일 수 있고 단기 매매는 지금 삼성전기가 나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중장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SKC는 결국에 이제 양산을 언제 하느냐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기판에서 이제 SKC의 역할은 사실 이게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SKC의 자회사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이고 이 회사에 지금 미국 자본들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업체도 그 반도체 장비 업체도 투자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투자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성과가 나오면 같이 과실을 좀 얹겠다라는 부분이고 네. 관련된 장비들도 본인이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SKC가 언제 스타트를 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이제 또 거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는 지금 가격이 좀 룸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면 SKC는 언제 스타트를 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유리기판 예. 테마들이 보면은 급등했다가 뭐 대표적으로 피로픽스 같은 장비 회사들이 급등했다가 거의 뭐 제자리까지 왔다가 또 다시 급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좋은 건 알겠고 이게 진행되는 건 알겠는데 아직 스타트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시장 자체가 아직 얼마나 커질지 잠재력은 있지만 숫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불안하면 딴 데로 옮겨가는 형태로 이제 단기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래서 SKC도 저는 내년에 이제 양산화 이슈가 좀 본격적으로 된다는 얘기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굴지의 기업들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이 이거를 고려한다. 언제부터 쓸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예. 오히려 그게 좀 시기가 늦더라도 정해지면 오히려 좀 스타트하지 않을까. 오늘 보면 우주항공 테마들이 보면 스페이스X 상장한다는 얘기가 확정된다, 거의 확정적이다. 예, 그거 몰랐나요? 상장하는 거 상장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예. 근데 확정됐다, 뭐 규모가 얼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움직이죠.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유리기판이 뜨거운 테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작년 초에도 굉장히 뜨거운 테마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바라볼 때는 뭐였냐면 26년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뭔가 구체적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6개월치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또 유리기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삼성 전기 관련돼서 이제 삼성 전기랑 전자가 뛰어든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움직였었고 뭐 이런 이제 뉴스에 조금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는 네. 사가는 쪽에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예. 쪽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면 네네. 언제 쓰더라도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먼저 달리겠죠. 네. 네. 이제 언제 다시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는지 예, 이 맞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주신 거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은 삼성 전기 두 분 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의 룸이 크지 않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삼성 뭐 전기 말고 소재 부품단은 뭐 YG캠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 주신 ISC도 있을 거고, 장비는 필옵틱스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 이오테크닉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다른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아까 시장이 아직 안 왔는데 네. 형님들이 잘 못 가는데 밑에 애들이 갔다 갔다 할 때 누가 네. 책임지고 하려고 그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ISC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고 그 테스트소켓이 있는데 그 그쵸. 비즈니스 가치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누가 딴 데서 물어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ISC는 다 왔습니다. 목표 주가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다른 거 더 중요해요. 그걸 하기 때문에 필요 옵틱스만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로서 등락이 재미있게 잘 타면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 그 장비주들 보면 다 뭐 했던 회사들이냐면 디스플레이 장비했던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그 유리를 다뤄봤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을 집어넣는 건데, 피로픽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만들던 회사가 지금 변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유리 원판을 공급하는 회사들한테 일부 이제 TGV 장비라든지 싱귤레이션 장비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주문을 좀 받았어요.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는 피로픽스밖에 없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유리기판 원판은 또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근데 글라스 예, 미국의 코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그다음에 독일의 숄츠 이런 데서 만들거든요. 그거 사오는 거예요? 예, 그거 사갖고 그렇군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네. 예, 장비를 가져다가 구멍도 뚫어보고 잘라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물량들을 피롭틱스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피롭틱스가 지금 그 두 개의 장비 단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니까 피롭틱스를 왜 안 갖고 나왔냐? 예, 이게 언제 주문이 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뭔가 정해져야 네네. 그 다음 계획들이 쫙 쓰겠죠. 예. 근데 종합 유리기판 추진 기업들, 그렇습니다. 덩치 있는 대기업 먼저 보자라는 좀 있으면 아마 LG 이노텍도 저번에 발표를 살짝 하긴 했는데 네. 비판하는 회사들은 다 해야 돼요. LG 이노텍도 하겠다고 얘기는 아주 소심하게 했습니다.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예. SKC, LG 그렇습니다. 이노텍 이렇게 세 군데가 꼽힙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 협력사들을 지금 물색하는 과정에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유리기판, 당장 내년 매출보다는 2026년
2026년, 2027년 이후의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카드라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뜨끈뜨끈한 키워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주목하게 만든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성장펀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기대라든지 증권사 IMA를 통해서 모험자본 의무 투자라든지 금산분리 완화 논의까지 겹치면서 이제 코스닥에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인데 두 분의 선택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자금을 굴리는 쪽. 그러니까 벤처 투자 쪽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종목을 하나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실제로 흘러 들어갈 바이오테크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벤처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타 방송에서 한 달 전쯤에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항상 방송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개인 방송하고 저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그 미래에셋 그룹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게 상장한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코로나 직전 1999년에 상장됐고요.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한 1조 6천억 정도 돼요. 1조 6천억을 가지고 이미 많이 투자했겠죠. 네. 그걸 나중에 투자가 IPO하든지 상장하면은 그 회수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1조 6천억 되기 전까지. 근데 드디어 제대로 된 회수가 이번 달 말부터 상장되는 기업이 임박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꿈틀꿈틀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뭐냐? 그 회사를 만약에 IPO 들어가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보는데 예. 반도체 중에서 에이직 설계 플랫폼 회사인 세미5라는 회사가 아마 시가총액 한 8천억 이상의 공모가로 이번 달 12월 29일 날 상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회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죠. 네, 뭐 계속해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키워드를 국민성장 펀드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네. 뭔지부터 정리하고요. 왜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이제 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걸로 보이고 이제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을 합쳐서 150조를 만들어서 국민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제 150조 중에 AI 관련돼서는 한 30조 정도. 우리 지금 한참 뭐 국가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만들고 해외에서 한 20조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네. 블랙록이 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신안 쪽에 풍력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라도 해남 쪽에 아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쪽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유치를 하고 좀 더 지원하는데 한 30조를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자체도 또 한 20조 이상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조 9천억 정도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중소기업 단으로 좀 퍼지기 좀 어려운 게 주로 이제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삼성 공장 쪽에 있는 전력 인프라 전기 끌어다 주고 용수 갖다 대야 되고 이제 간접 인프라 투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아마 그쪽으로 이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랑 백신 쪽으로 한 11조 6천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이게 세 번째로 큰 건데. 바이오. 예. 예,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갖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2차 전지도 한 7조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도 이게 세 번째로 크네요. 모빌리티는 이제 이게 저거죠. 피지컬 AI 가장 대표적인 자율주행. 현대차 지금 갑자기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자율주행 막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5조. 예,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지역 인프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150조를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쪽에다 좀 집중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같이 이제 성과를 누리는 쪽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지금 아까 이제 벤처 투자 회사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좋고 그게 이런 그 우리 창투사라고 하는 회사들도 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 지금 뭐 사실 저게 거기에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뭐 그런 그래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창투사들도 관련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지원해주는 회사가 어디냐 네. 아직 안 정해졌죠. 예. 1호 투자처가 한 내년, 다음 주 정도에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 기업이 나오기보다는 분야가 나올 거고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회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계속 스터디가 될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테크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바이오텍이 당분간은 좀 좋은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으면서 네. 흔들리고 있죠. 예, 오늘도 이제 또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예. 갖고 있던 이제 바클리 그 임상 3상 진행 중인 안구 돌출증 관련된 치료제가 있는데 그쪽 관련돼서 지금 뭐 이뮤노반트에서 기술을 반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급격히 밀리고 있는데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측 입장은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이게 이쪽이 진행을 빨리 안 하고 네. 약간 태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반환받아서 본인들이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는데 일단 반환받았다는 것 자체에 지금 시장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던 종목들도 다 빠지는 형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바이오가 약간 좀 이렇게 군집 형태로 뭔가 악재가 나오면 같이 빠지는 형태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네. 거의 고점 대비 거의 지금 한 뭐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판박이 같은 일이긴 해요.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일단 바이오 쪽에도 정부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 굉장히 기술력들이 탄탄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강소 기업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런 지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지원들이 조금만 들어오면 이제 마중물을 좀 보내주면 훨씬 더 급격하게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75조 원 드리고 민간 쪽에서 자금 끌어다 75조 원에서 150조 원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국민성장펀드인데 그 자금 굴리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벤처 투자를. 네네. 근데 이제 고민되는 게 자금을 들여서 투자하는 쪽보다 그걸 받아서 가는 쪽이 주가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느 주식이 그걸 잘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모르니까. 들어갈 때부터 확률이 예. 낮아지죠. 그러니까 많이 운영해봤던 이게 1999년에 상장됐는데 네. 1999년이래. 2019년에 상장됐는데 이게 우리 벤처 시작한 게 1999년 25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셔요? 국민성장펀드 150조 하면은 이게 투자위원회 무슨 기금 운영회 전략위원회 이런 걸 거쳐서 하거든요. 네. 이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하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이 운영 방향을 자문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아까 150조 중에서 실제 그 자펀드, 모펀드 말고 네. 모는 모태고요. 자펀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그 펀드 자체는 그런 거 해가지고 운영하는 간접 투자는 3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게 50조고요. 인프라 투자 50조고 실제 투자하는 거는 직접 투자 15조하고 그다음에 간접 투자 35조고 이 35조를 펀드로 만들어서 자펀드를 운영하는 건데 누가 그러면 이걸 운영하냐 이거죠. 그 운영하는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아직 결정해야 돼요. 자펀드를 운영하는 예. 게 미래에셋 벤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얘네가 1조 6천 지금 AUM 하는 거 말고도 이 펀드를 네. 운영하는 자펀드 중에 그 자기의 역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기대감도 모락모락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예. 1조 6천억에 투자하고 이번에 12월 29일 날 세미5가 올라오는 그거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올해하고 내년도에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매년 EPS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뭐 몇백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몇백억씩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올라왔자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펀드 만원에 운영받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 AUM 자체가 AUM이 뭐냐면 Asset Under Management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1조 6천억이 정체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얘네가 에셋이 더 커지고 그 트랙 레코드 받으면은 네. 아마 1조 6천억이 2조 정도 되고 연간 평균 한 3%가 수익이 난다면 한 500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네, EPS.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이라고. 그래서 그 포텐셜을 어떻게 보느냐.
물론 예. 장이 안 좋고 이런 거 없으면 뭐 5천 원 10배면 뭡니까? 8배밖에 4배밖에 안 돼서 얼마 전까지 3천 원 시가총액에 맞겠지. 근데 원래 이게 상장할 때가 지금 가격의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엄청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제 때를 만나서 수익을 거두면서 트랙 레코드를 인정받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미래에셋하고 현재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욕하시겠다. 아, 저는 이제 앞서서 뭐 세미파이브 같은 거 말씀을 주셔서 과거에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이거 좋다라는 고그 개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레코드가 있으니까 해주겠지 아무것도 못한 사람한테 해주겠어요? 네, 돈을 한번 사니?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한국에 그런 레코드가 있는 회사가 1999년부터 25년 한 회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미래에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AI하고 바이오 쪽에 네. 이쪽에 핵심 그 매니저를 제가 다 후배들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20년, 15년 동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코드가 나름대로 안정적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잘하는 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합리적인 추정 뭐 이렇게. 예. 네. 네네 아,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 이제 150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딱 구체안이 정해진 건 아직은 없으니까. 원래 10일에 출범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없어서 출범식 행사를 못했어요. 그렇죠. 약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연초 되면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시작은 예. 아마 그렇죠. 다음 주 19일에 대통령 예, 예. 업무 보고 있을 때 예. 그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기대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출범을 이제 스타트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그런 거 선정하고 네. 투자할 기업도 선정할 거고 네. 뭐 그때까지 예, 기대감 그렇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네. 그런 거죠. 그때 다 하고 나서 그때 뭐 부르면은 프라핏 테이킹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 세론 뉴스도 있으니까 당연히 오히려 오겠죠. 그 전까지 예. 그 전까지 아직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오늘 기대감으로. 브로드컴이 왜 이렇게 빠졌겠어요? 브로드컴 실적 좋았죠. 그러니까 왜 빠졌겠냐고. 주가가 세론. 저기 엄청 오르갖고 PER이 45배 되는 순간에 빠졌고 다른 얘기인데 이스페타시스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비싸서 그것도 그래요. 40몇% 오르고 PER이 40배 됐어요. 그러면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때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몇 주 뒤에면은 그때 가서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 지금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런 건 이제 뭐 브로드컴 말씀하셨으니까 브로드컴이 네. 결국에는 1년 동안 2배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거의 똑같이 올랐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간밤 이제 이제 서프라이즈 내고 지금 주가 차익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거 빠지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거예요. 지금 할로자임이 어떻게 해서든지 머크한테 이제 소송 걸어서 딴지 걸어서 본인들 특허를 너희들이 침해했으니까 나한테 로열티를 줘 반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받으려고 하는 건데 네. 계속 그게 지금 거절당하다가 독일에서 이제 일부 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예. 판매 금지 가처분이에요. 정확히는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머크랑 걸어봐야 잘 안 되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얼마 전에 미국에 특허를 받았는데 그걸 직접 공격한 거죠. 예, 직접 공격한 건데 회사 입장은 뭐 이미 알고 있었다 공격할 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제 확 밀린 건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 24년도 11월 달도 이것 때문에 다이치 장교랑 굉장히 좋은 계약 나오고 나서 11월 18일 날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25% 조정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걸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갔죠. 예, 그때랑 판박이다. 그러니까 지금 파시는 분들은 그때처럼 또 후회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딱 1년 전이죠. 동의하세요? 예. 저도 그걸 기억하니까. 예. 예. 24년도 11월 딱 18일이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렇군요. 그럼 지금 흔들리는 게 알테오젠은 같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투자를 계속 이어오신 분들이 많이 없겠죠. 그쵸 거의 털었겠죠. 차익 이익을 내고 나가시죠. 저는 5만 원부터 계속 꾸준히 받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판박이어서 지금은 기회다. 아 알테오젠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덩달아 빠지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뭐 ABL 바이오도 덩달아 빠지고 네. 아까 얘기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얘기 관심 많으실 텐데 이쪽도 내년에 핫할 겁니다. 여전히. 핫할 건데 예. 여전히 탑픽은 D&D 파마텍과 뭐 한미화품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D&D 파마텍을 지금 왜 빠지냐 부상증자 괜히 해가지고 무상증자 물량들이 지금 자꾸 소화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올라가려고만 하면 또 이제 악재들이 나오면서 다른 데서 좀 밀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이 탑픽인 것 같고 그 밖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말씀을 주셨고 뭐 ADC라는 키워드도 올 한해에도 좋죠.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련 DAC도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DAC라는 것도 있습니다. D DAC라는 것도 있어요. ADC 거꾸로. 예, 아니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DAC 회사 명이요. 회사명. 회사명은 아니고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기술을 회사가 쓰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어떤 회사예요? 우리가 ADC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상장을 했어요. 에임드바이오가 또 히트였잖아요. 네, 에임드바이오 히트고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투셀도 ADC 관련된 회사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가 이제 DAC를 하는 회사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ADC가 네. 항체에다가 페이로드라는 이제 독극물을 붙인 건데 네. DAC는 여기다 단백질 분해제를 붙이는 거예요. 항체에다가 분해시키는, 예. 그 단백질 자체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직은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 상용화되면 ADC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회사가 오름 테라피틱인데 그래서 최근에 좋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니까 종목 힌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예, 다음에 또 보시라고. 바이오테크 여러 가지 종목들 힌트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탄탄하게 운용 가능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자금을 받을 기업들 이렇게 선별을 해봤습니다. 두 분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